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차정원은 그 잔을 들었다.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. 진태석은 차정원이 술잔을 입에 대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.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건지, 아니면 건영과 권력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죠. 진태석에게 그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시험이었고, 차정원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진세훈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모든 의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. 진세훈이 진태석을 죽이려고 독을 준비했다는 말은 이미 집안을 떠돌고 있었고, 진태석 역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었죠. 진세훈은 진태석에게 술병을 전하려 했고, 그 과정에서 차정원이 끼어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뒤틀려 보였습니다. 진태석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. 만약 진세훈이 정말 독을 탔다면 그 이유는 권력일까, 증오일까, 아니면 너무 늦게 시작한 반항일까 하고요. 차정원은 술을 마시기 전 잠깐 망설였는데요. 그 망설임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. 이 잔을 마시면 진태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,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될지,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죠. 차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진태석에게서 살아남으려면 의심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정면으로 껴안아야 한다는 걸요. 그래서 차정원은 담담하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. 괜찮습니다.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이기도 했고, 진태석을 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. 술잔을 내려놓은 뒤 차정원은 쓰러졌고,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. 소문은 더 빨라서 정원 언니가 독이 든 술을 마셨다는 말은 곧 주하늘의 귀에도 들어갔죠. 주하늘은 전화를 붙잡고 차정원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고, 차정원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심장이 내려앉은 채로 버티고 있었습니다. 주하늘에게 차정원은 정치적 동맹이기 이전에 지켜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. 다행히 차정원은 큰 탈 없이 정신을 차렸고, 그제야 모두가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진태석은 오히려 더 깊은 의심에 빠져들고 있었죠. 독이 실제로 들어있었는지, 아니면 모두가 만들어낸 연극이었는지, 그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차정원의 선택이었습니다.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마셨다는 사실, 그 하나만으로 진태석의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 와중에 진세훈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.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, 그리고 그 시점이 너무 절묘하다는 점은 진태석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죠. 진태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. 다시는 널 의심하고 싶지 않다고, 하지만 자꾸만 뭔가가 속이는 것 같다고요. 그 말은 부부 사이의 대화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 가까웠습니다. 이 판에서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진태석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었던 거죠. 진세미는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. 진세훈이 독병을 가져왔고 그 사실을 차정원에게 알려줬다고요. 그 고백은 또 하나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. 진태석은 분노했고 진세훈을 향해 노골적인 위협을 던졌습니다. 만약 내가 독을 탔다면 살아있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죠. 진태석에게 그 말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경고였습니다. 그만큼 진태석의 세계에서는 생명과 권력이 늘 맞닿아 있었으니까요.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진태석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독이 아니라 스위스 계좌였습니다. 불법 비자금 거래의 명부, 국내 거물급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들은 진태석에게 방패이자 족쇄였죠. 모두가 한 배를 탄 괴물들이었고 협박과 공조로 유지되는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. 그 자금을 끌어온 통로가 바로 스위스 계좌였고 규모는 3조에 달했습니다. 진태석은 그 계좌를 반드시 찾아내려 할 겁니다. 상대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순간 진태석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죠. 그래서 진태석은 차정원을 다시 보게 됩니다. 이 아이를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면 숨어있던 세력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 과정에서 진짜 적의 얼굴도 드러날 거라고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. 차정원이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게 만드는 것,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하면서도 위험한 선택이었죠. 차정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. 자신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순간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것도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, 건영을 지키기 위해서, 그리고 주하늘과 약속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. 차정원은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. 진태석은 그런 차정원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딸로 여기면서도 몇 번이나 없애라고 지시했던 기억, 그 모순이 심장을 콕콕 찌르고 있었죠. 진태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. 이미 심장에 찰갑을 둘렀다고, 감정 같은 건 없다고요. 그런데도 왜 차정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오는지 그 이유만큼은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. 이제 판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. 독이 든 술잔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었고, 스위스 계좌는 곧 모두를 집어삼킬 미끼가 될 겁니다. 누가 진짜 독을 탔는지, 누가 비밀번호를 바꿨는지, 그리고 진태석이 끝까지 숨기려는 비밀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는데요. 이 순간 이후로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다음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모두의 파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, 그러나 분명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.